오늘은 허리의 통증 중에서도 허리 염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허리를 삐끗했어요 라고 하면서 한의원에 오시는 경우인데요. 주로 어떤 경우에 많이 생기냐면은 의자에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 뜨끔 해가지고 움직이기가 힘들어졌어요. 허리 펴기도 힘들고 굽히기도 힘들고, 그리고 또 다음으로 많은 경우가 김치통이나 허분 같은 무거운 물건들을 허리를 굽혀서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고서 이제 허리를 움직이기 힘들어졌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많은 경우는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옆으로 옮기다가 뜨끔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 허리의 어떤 부위가 상하게 되는지 허리 우리 몸의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차츰차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지금 홈을 잡으려고 이렇게 삐딱하게 서 계신 게 아니에요. 너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의원에 들어오실 때 이렇게 뒤뚱뒤뚱 하면서 들어오시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면은 디스크를 감싸고 있는 섬유린이 좌우 어느 쪽에서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상처가 나서 이렇게 자세가 변하게 되는데, 상처 입은 부분에 무게가 실리는 것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몸에서 근육의 긴장을 딱 시켜버려요. 완전히 꽉 잡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에는 무게가 덜 실리게 되지만 자세가 좀 이렇게 삐딱하게 돼요. 이 부분에 상처가 회복이 될수록 다시 자세를 원래대로 잡으실 수 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되면은 자기 마음대로 자세를 바꿀 수가 없어요. 이 자세로 고정이 되어버립니다. 이 경우에는 약간 특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다음번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우리 몸의 척추 기둥은 24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24개의 마디들이 뒤편 아래 위로 후관절이라는 구조물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마디들이 접촉 면적을 넓혀서 더 안정적인 움직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데, 경추와 흉추의 후관절과는 달리 요추의 후관절은 조금 구조가 후관절 면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추와 흉추는 후관절 면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좌우로 움직임이 어느 정도 가능한데, 요추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좌우 움직임이 조금 적게 됩니다. 대신 앞뒤로는 움직이기가 쉬워요. 근데 후관절이, 요추의 후관절이 이렇게 앞으로 숙일 때 간격이 벌어지게 되고, 이 상태에서 옆으로 틀면은 후관절이 뜨끔하고 손상을 입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되면 허리를 굽힐 때도 뜨끔, 펼 때도 뜨끔, 옆으로 돌릴 때도 뜨끔, 어떤 자세를 해도 한 부위에 뜨끔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허리에 인대가 손상을 입게 되는데, 가장 많이 손상을 입는 부위가 극돌기 사이의 극간인대, 극돌기 위쪽의 극상인대, 그리고 허리뼈와 골반뼈를 이어주는 장요인대가 손상을 많이 입게 돼요. 이쪽 극상인대와 극간인대가 손상을 입게 되면 허리를 굽히면 굽힐수록 허리 어느 한 지점이, 가운데 한 지점이 뜨끔한 통증이 점점 심해집니다. 그리고 장요인대 같은 경우에는 허리를 숙이거나 옆으로 돌릴 때 허리 옆부분에 통증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근육에서는 가장 많이 손상을 입는 근육이 요방형근이라는 근육과 이렇게 늑골과 횡돌기, 골반뼈를 이어주는 근육인데, 요방형근이라는 근육과 척추기립근이라는 근육이 손상을 많이 있습니다. 요방형근은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든지 어느 정도는 긴장이 들어가 있어서 자세를 유지시켜주는 근육이에요. 그런데 이 근육이 힘이 갑자기 딱 들어갔다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늘렸을 때, 자세를 늘리게 됐을 때 근육에 상처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면은 허리를 숙일 때랑 옆으로 근육을 늘리는 자세를 했을 때 통증이 늘어나게 되고, 척추기립근의 경우에는 허리를 숙이면 숙일수록 무게가 아래쪽으로 실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징적으로 허리를 어느 정도 숙이면 통증이 증가하다가 어느 정도 넘어가면 덜 아프네 합니다. 허리 상처가 난 부분에 힘이 덜 실리게 되면 통증이 덜 느껴지게 되는 거죠. 아까 인대는 어땠어요? 인대는 앞으로 숙이면 숙일수록 통증이 점점 더 심해져요. 약간 차이가 있죠, 양상에. 이렇게 허리에 상처가 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2주의 대응이에요. 2주 동안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자세를 하고 있으면 돼요. 뭐죠? 어떤 자세를 좋아하죠, 우리가? 그렇죠. 누워있는 자세를 제일 좋아하죠. 2주 동안 가능하면 누운 자세를 해주시는 것이 좋고, 나는 일을 해야 돼요, 혹은 어떤 활동을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은 앉아있는 게 좋을까요? 서 있는 게 좋을까요? 이게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앉아있는 자세보다 서 있는 자세가 허리에 부담이 덜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서 있는 것이 좋고요. 무거운 물건을 든다거나 허리를 숙이는 자세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섞은 자세, 앉아서 허리를 숙이고 무거운 물건을 든다, 절대 안 됩니다. 제일 허리에 부담이 가해지는 자세예요. 그래서 2주 동안에 초기 누운 자세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다, 기억해 주시고요. 허리 염좌를 예방하는 자세의 포인트는 우리 원래의 척추 커브를 살리는 자세를 하면 돼요. 원래의 커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경추, 흉추, 요추를 차례대로 앞으로, 뒤로, 앞으로 커브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허리를 앞으로 커브를 유지를 하려면은
엉덩이를 안쪽으로 최대한 밀어서 앉고 허리를 곧바로 펴고 앉아주시면은 요추의 커브를 원래대로 유지하는 자세가 됩니다. 운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엉덩이를 최대한 안쪽으로 밀어넣고 허리를 바로 세운 자세로 운전을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운전할 때도 굉장히 허리를 많이 삐세요. 운전을 하다가 이제 일어났을 때 윽!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건을 들 때는 허리를 숙여서 물건을 드는 것이 아니고 다리를 최대한 굽혀서 짐을 내 몸에 가장 가까이 두고 들어올릴 때 허리의 부담이 가장 덜해집니다. 이거는 아기를 들어올릴 때 생각하시면 좋아요. 아기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안아서 올리죠. 그렇게 들어올려 주시면 좋습니다. 침대 매트릭스는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너무 푹신하지도 않고 적당히 탄력 있는 것이 내 허리에 가장 좋아요. 너무 푹신하기만 하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처음에 허리에 상처가 났을 때 안쪽에 이제 출혈이 생기고 멍이 들었을 때는 바깥쪽에서 부항으로 피를 빼어주고 어혈을 배출시켜주고 속근육이나 인대 쪽에 안쪽에 어혈을 빼주는 한약을 쓰기도 하고요. 조직의 회복을 시켜주는 약침을 쓰기도 하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침치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처가 잘 아물었어요. 내가 잘 쉬기도 하고 치료도 잘 받아서 상처가 아물고 나면은 척추 기둥을 유지시켜주는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매선 치료도 있고 공침 치료도 있고 그리고 근골을 강화시켜주는 한약 치료를 해서 차후에 다시 염좌가 재발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